네, 안녕하세요. 코난쌤입니다. 오늘은 스팟이라는 3D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기존에 작년까지는 게더타운으로 대표되는 2D 메타버스가 주를 이뤘다면 이제는 3D 메타버스의 시대로 넘어갈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메타버스의 어떤 개념 중에 하나는 AR, VR 혹은 미러월드와 같은 현실과 유사한 세계, 현실과 동일한 세계를 가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개념을 대응해 줄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글에서 스파버추얼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영어로 스파버추얼.com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사인인을 눌러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링크드인이 있는데 전 여기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왔고요. 왼쪽과 오른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은 큰 팀의 단위를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팀 안에 스페이스라고 해서 공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 안에 룸스라고 해서 방이 하나씩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층을 보면 이렇게 반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특별실과 화장실, 엘리베이터, 복도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바로바로 여기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1층을 누르고 그리고 MT룸을 누르고 여기서 복도로 스타팅 룸을 지정한 복도로 들어왔고요. 보는 방식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3D 메타버스다 보니까 탑다운 뷰, 위에서 내려다보는 뷰랑 퍼스트 퍼슨 뷰, 1인칭 뷰가 있는데요. 1인칭 뷰를 바꾸면 이렇게 1인칭에서 보는 것으로 바뀌고요. 들어가서 공간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본인의 캐릭터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마우스 휠 버튼을 이렇게 눌러서 내 캐릭터를 뒤에서 같이 볼 수 있고요. 혹은 이걸 3인칭 모드 탑다운 뷰로 바꾸고 휠을 눌러서 이렇게 안으로 당겨주고 오른쪽 마우스로 시점을 변경해주면 내 캐릭터와 함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 마우스로 위치를 변경하고 같이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주로 저는 탑다운 뷰를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 해야 본인의 캐릭터와 화면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캐릭터를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캐릭터를 눌러서 여기에 보면은 체인지 아바타라고 적힌 두 번째 아이콘이 있어요. 이걸 선택을 합니다. 아바타 빌더를 설정할 수도 있고 스페셜을 눌러서 이미 만들어진 특이한 모양의 아바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바타 빌더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서 먼저 피부색을 정해주고요. 전 제가 원하는 색으로 이렇게 기존의 라이트보다 조금 더 밝은 색을 원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얼굴 표정도 지정할 수 있는데요. 표정이라기보다는 이목구비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목구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귀도 이렇게 좀 바뀌고 얼굴형도 좀 바뀌는 걸 알 수 있는데 보면은 제 얼굴이랑 좀 비슷하게 해볼까요? 네, 이거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머리 모양도 긴 머리 돌려보면 볼 수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두 번째 머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셜 헤어는 수염입니다. 저는 수염이 없기 때문에 한 번씩 눌러보는 걸로 지나가겠습니다. 또 안경, 있어요. 반짝 안경, 그리고 플라스틱 안경, 선글라스, 3D 선글라스, 이렇게 이제 안경이고요. 이런 안경은 참고로 색깔을 나중에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라색 마크가 붙은 건 프리미엄이고요. 유료 결제를 해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저는 제 안경과 비슷한 두 번째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 여기 컬러에 들어가시면 이 머리 색깔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안경 색깔도 검은색으로. 수염을 아까 지정을 안 했는데 지정이 돼 있어서 수염은 제외하고. 얼굴형이 좀 저랑 다른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머리색이랑 얼굴이랑
네, 안경색까지 지정을 했고요. 이제 한번 저장을 해주고 다시 체인지 아바타를 눌러서 이번엔 옷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모자도 한번 이렇게 써보면 그리고 여기 보라색은 여기에다가 모자에다가 이제 커스텀으로 여기다 뭐 넣을 수가 있어요. 칸골 모자가 하나 생겼네요.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고요. 아쉬운 거는 이게 유료 서비스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티셔츠를 정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한 번씩 눌러보겠습니다. 이것도 이것도 이제 커스텀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커스텀이 가능한데 요거 누르면 요 안에 제가 이미지를 넣어 놓은 겁니다. 이런 티는 없어요. 원래는 저희 실제 반티와 유사하게 이미지를 이렇게 넣어 봤습니다. 그리고 아래 바지도 네, 반바지, 뭐 긴 바지 이런 게 있어요. 슬랙스, 크록스가 있네요. 이렇게 하고 색깔을 좀 바꿔주겠습니다. 슈즈, 제가 쓰고 있는 크록스 색깔로 맞춰주고 바지 색깔, 제가 입고 있는 바지 색깔 정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모자는 제가 주로 모자 안 쓰거든요. 그래서 모자는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긴 앞머리가 있는 걸로 저장을 하고요. 이제 다시 시점을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탑다운 뷰로 둔 상태에서 마우스 휠 버튼을 굴리면 확대가 되고요. 오른쪽 마우스를 이용해서 시점을 이렇게 변경할 수 있고요. 확대를 하고 그리고 앞을 보고 싶으면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로 돌리면 됩니다. 네, 그리고 왼쪽 마우스로 위치를 수정을 하면 됐습니다. 어때요? 저랑 좀 비슷한가요? 이렇게 캐릭터를 완성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들어가서 장야초등학교를 구경해 보겠습니다. 일단 엘리베이터를 탈게요. 엘리베이터 탈 때 이거를 퍼스트 퍼슨으로 하면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요. 버튼을 누르면 제가 해당하는 층으로 이동할 수 있게 이렇게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자, 2번 누르면 2층으로 넘어갈 겁니다. 2층에 공간이 왔네요. 2층에 여기는 로비고요. 다솜반이라고 해서 2층 로비고요. 여기 행정실입니다. 여기는 교장실인데 아직 안 꾸몄어요. 여기는 교무실이고요. 여기 방송실, 전담실, 옆에 하나 더 있는데 교육공동체실까지 꾸몄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들어가 보면 스마트 교실, 여기는 과학실입니다. 여기는 과학준비실이고요. 여기는 화장실이고요. 여기는 발간실입니다. 여기 온라인 스튜디오 구성했고요. 여기는 특별실입니다. 자, 그 밖에 교실인데요. 2학년 3반, 3학년 1반, 보건실, 연구실 있고 강당은 제가 여기다가 링크를 걸어서 하나 만들어 둘 예정이고요. Shift를 누르고 이동을 하면 달리기가 빨라집니다. 이렇게 뛰는 거죠. 뛰어서 3층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층으로 클릭을 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3층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 보면은 똑같습니다. 구성이 동일하고 화장실과 장애 해당실 구성해 놨고요. 그리고 요거를 좀 이제 위에서 보면은 볼 수 있겠죠. 구성은 동일해요. 반별로 이렇게 배치해 놨고 5학년 2반 이렇게 해놨고 여기는 미래교실, 여기는 지금 문이 좀 에러가 난 것 같은데 이따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화장실, 여기는 청소 도구실이랑 해놨는데 이렇게 보면은 타일도 좀 바꿔놨어요. 여기도 그쵸? 타일을 바꿔놔서 화장실처럼 해놨습니다. 여기는 재탄실이고요. 여기 연구실. 그리고 상해 일반 교실은 제가 아이들과 함께 한번 사용하려고 이렇게 게시판 하나 넣어놨습니다. 들어가 보면은
저희 활동한 내용들 여기 이렇게 돼 있네요. 좋은 점은 기존의 메타버스는 이제 게더타운이나 뭐 잽 같은 경우에는 게시판을 링크를 걸더라도 한 번 더 실행을 시켜서 그 안의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이걸로 이렇게 바꿔놓고 끄면 그대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게 좀 차이가 있죠. 자, 이제 여기에 있는 시청각실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눌러서 시청각실로 들어갔고요. 자리에 앉아 볼게요. 여기 자리 누르면 앉게 되고, 네. 저희 학교가 나온 이제 자료를 링크를 하나 넣어놨습니다. 이것도 이제 크게 띄워서 볼 수 있고요. 좀 빨리 감기를 하겠습니다. 네. 제 인터뷰 게더타운 사용했던 수업 장면을 넣어놨습니다. 네, 그 밖에 다른 학급도 내용이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링크를 넣어 놓으면 이제 제가 반복 실행을 하게끔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 공간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실행이 되고 계속 반복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뭐 소리도 이렇게 줄일 수가 있고요. 잠시 멈추겠습니다. 여기다가 유튜브 자료 같은 걸 넣어서 상영회 같은 걸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여기에 TV가 사실은 턴오프를 하면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유튜브 이외에도 다른 것들을 많이 넣을 수 있습니다. 아까 패들렛을 넣었던 것도 있고 다른 사이트도 연결할 수 있고요. 네, 되게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자, 다시 실행을 눌러놓고 저희는 이 공간을 나가겠습니다. 목이 좀 마른 것 같아서 커피를 하나 가져갈게요. 네, 아이고 자판기를 열었네요. 이렇게 컵을 하나 들고 있죠. 네, 커피도 이렇게 마시고요. 다시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층으로 가볼게요. 뛰어서 갑시다. 아이고. 여기서 링크를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도 됩니다. 네, 4층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4층도 구성이 유사하고요. 4층은 5학년과 6학년 교실인데 나머지는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옥상도 제가 만들어 볼 생각인데 아직 옥상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장애초등학교 한 번씩 살펴봤고요. 이 안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필요한 자료 같은 걸 넣어 놓으시면 이제 수업에 바로바로 활용을 할 수 있겠죠. 이제 같이 꾸며보면서 스팟을 꾸미는 방법, 맵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층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3층에서 상위 일반 교실에 들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들어갔고요. 여기에서 키보드 E 버튼을 누르거나 여기에 보이는 망치 모양, 빌드 모드 아이콘을 선택을 하시면 네, 바로 수정을 할 수 있고요. 여기 이 빌드 모드 첫 단계에서는 오브젝트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건 이 디스플레이였어요. 이 플랫 스크린을 가져오면 여기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요. 제가 넣어서 이거를 좀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옮겨서 자동으로 벽을 따라서 배치가 되거든요. 이제 아이콘마다 이게 조금씩 다릅니다. 이 오브젝트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배치를 하고 네. 던 디자이닝 하면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까 유튜브만 넣는 게 아니고 투표나 이미지나 네, 뭐 웹캠도 켤 수 있고요. 스크린 공유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여기에서 스크린 공유를 키시면 스팟을 띄워 놓으시고 스크린 공유를 키시고 컴퓨터로 수업을 교실에서 하시면 아이들이 스팟에 들어와 있으면 수업 내용을 함께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줌을 이용해서 이제 링크를 생성해서 초대를 하고 들어와서 공유화면을 켜고 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 스팟에서
스팟에서 화면이나 창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하면 바로바로 됩니다. 그리고 타이머랑 투표 기능이 새로 생겨서 요거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투표 기능을 이렇게 누르고 내용을 적고 날짜 언제 끝날지를 정합니다. 이렇게 하고 만약에 이 옵션을 추가하고 싶으면 여기 플러스 누르면 되고요. 지울 수도 있습니다. 쉐어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요. 선택을 하면 선택한 사람까지 보이게 되고요. 이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Show Your Vote를 끄시면 끄게 되면 이제 상대방이 투표할 때는 이 투표 결과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한쪽으로 쏠리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런 기능을 넣어놨고요. 이거 활용하시면 간단한 문제 같은 것도 낼 수 있어요. 수업을 마치고 확인 문제 간단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플랫 스크린을 넣어 보겠습니다. 옆에다가 넣고 사이즈를 조절을 좀 하고 던 하겠습니다. 이번엔 타이머 기능을 넣어 보겠습니다. 활동 시간하고 여기에 5분으로 두고 싶은데 영상 관계상 10초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쉐어 누르게 되면 이제 플레이를 누르면 10, 9, 8 하고 카운트 되게 되죠. 이렇게 알림도 울리게 됩니다. 리셋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스팟을 사용할 때 유의할 점이 있는데 한 공간에 이렇게 많은 양의 기능 오브젝트를 넣으면 로딩이 굉장히 느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방 하나에 하나 이상은 웬만하면 넣지 않습니다. 방 하나에 하나 혹은 2개 정도 4개가 넘어가면 굉장히 느려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 또는 2개 정도만 넣습니다. 요거는 이제 끄고 턴 오프 하시면은 사실 그렇게 로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주로 웹사이트를 여기 넣게 되면 굉장히 느려집니다. 웹사이트를 넣게 되면 굉장히 느려지고요. 게다타운에서 이 인베디드 링크가 작동하지 않는 웹사이트는 별도의 링크를 걸어 주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거는 건 인베디드 링크만 작동을 하고요. 이런 것들 이제 작동을 할 텐데 만약에 이게 아니고 여기에 네이버를 넣게 되면 이렇게 연결을 거부했다는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인베디드 혹은 아이프레임을 지원하는 웹사이트만 가능하다는 점 꼭 알고 계시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있죠. 북마크라는 게 있습니다. 북마크는 4학년 2반에서 한번 해볼게요. 북마크 누르고 벽에다가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한 번 더 누르면 바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아까 네이버 넣어주시고 원하면 네이버 이 아이콘도 하나 가져와 볼게요. 이 네이버 아이콘을 가져오겠습니다. 이미지 저장하고요. 여기에다가 네이버 아이콘을 이렇게 넣어서 완료합니다. 그럼 이렇게 완료가 됐고요. 이렇게 됐고 이제 요거 리사이즈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오브젝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점점점을 눌러서 이거를 락을 걸 수가 있습니다. 핀까지 이렇게 걸어주면은 아까처럼 보이는 이 설정창이 없어졌죠. 제가 맵을 만드는 입장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이게 잘못 선택이 돼가지고 수정이 되는 걸 막는 기능입니다. 다시 이 키를 눌러서 선택을 해가지고 여기에 제목을 네이버라고 만들어줘서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북마크를 하나 지정을 했고요. 여기 누르면 이제 네이버로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오브젝트를 넣어봤습니다. 자, 그 밖에 이제 텍스트랑 스티커를 한번 넣어볼 건데요. 텍스트는 여기 옆에 이렇게 넣을 수 있고요. 그냥 여기 눌러서 링크 수정할 수 있고요. 이 패딩은 여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텍스트의 색깔, 글자 색깔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네, 이렇게 완료하면 되고요. 한 번 더 이 눌러서 이제 포스트잇도 이렇게 넣어볼게요. 네, 포스트잇도 내용을 바로 추가하면 되고요. 색깔과 글자 색깔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4가지 오브젝트를 함께 넣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트보드 이런 걸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아트보드 이거는 이제 이쪽보다는 복도에 들어가면 좋겠네요. 1층으로 넘어가서 1층 복도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입간판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아트보드 선택을 하시고, 네, 여기 이렇게 넣고, 그리고 한 번 더 누른 다음에 돌려줍니다. 그리고 OK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서 계속 돌아가지고 종료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저는 이거 누르고 다시 한번 이렇게 디스카드 체인지 누르면 되더라고요. 버그 같은데 빨리 수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키보드가 움직이지가 않거든요, 지금. 네, 이럴 때는 또 시점을 한번 이렇게 변경하면 네, 되더라고요. 이것도 버그 같은데 좀 빨리 계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2키 누르고 이제 링크를 가져올 거면 북마크로 하시고요. 이제 이미지로 이렇게 넣으면 이걸 벽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여기 이미지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줄여서 사이즈를 맞추고 우리 미리 캔버스에서 이미지 하나 가져와 볼게요. 네,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요. 이거를 다운로드해서 여기 이미지에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져오고 이제 던해서 적용을 한 다음에요. 또 이게 안 들어가네요. 이럴 때는 에디트 플로우 플랜 누르고 X 누르면 이제 들어갑니다. 네, 리사이즈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키워서 사이즈 맞춰주고요. 던. 자, 1인칭으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들어갔죠. 또 여기서 핀이랑 락을 걸어주면 아이고, 네, 핀이랑 락을 걸어주니까 이제 더 이상 설정창이 안 뜨죠. 자, 이렇게 장애초등학교 한번 둘러봤고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스팟을 만들 때 조금 생소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일단 예제를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공간을 하나 더 만들어 볼 건데 네, 여기 크리에이트 뉴 팀을 이용해서 만들 거고요. 선생님들께서는 처음에 접속을 하시면 이름을 지정하게 되거든요. 그게 선생님들의 공간이 됩니다. 자, 여기 크리에이트 뉴 팀에서 팀 이름을 정해주시면 이게 선생님들의 공간이 됩니다. 저는 유튜브 예제라고 팀을 만들 거고요. 그리고 여기 공간, 스페이스 이벤트 펀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치고 누르면 예제로 이제 팀이 생성이 됩니다. 보면은 아까랑 다르게 여기에 왼쪽에 팀이 나누어지게 됐죠. 아까 하나였기 때문에 이게 안 나타났는데 2개가 되다 보니까 이제 나타나게 됐고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만든 팀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 하나 더 추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만든 팀에 들어갔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팀 안에 오피스 스페이스가 있고요. 스페이스 안에 또 보시면 이제 공간이 있습니다. 네, 라커룸, 오피스 이렇게 A, B 해서 2가지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이거를 2키를 눌러서 이제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 플로우 플랜을 누르면 이렇게 위에서 보는 화면이 되고요. 이제 선생님들께서 혹시 도면에 대해서 한번 그려보시거나 접근해 보셨으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CAD에서 선으로 공간을 만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점과 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공간을 완성을 해주고요. 만약에 제가 새롭게 만들고 싶으면 드로우 월스를 눌러서 추가를 해주면 바로바로 벽이 생기면서 공간이 지정이 됩니다. 어사인 룸을 이용해서 여기를 기존에 있는 공간이랑 같이 쓸 수도 있고요. 크리에이트 누르면서 한글로 이름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이브 누르게 되면은 새로운 공간 만들기라는 empty 룸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완료를 안 해줬네요. 세이브 플로우 플랜까지 해야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공간 만들기라고 해서 공간이 하나 생겼고요. 자, 이제 여기 바닥도 한번 바꿔보자 볼 건데요. 플로우 플랜 눌러서 바닥을 선택을 하면 4개의 변이 모두 색깔이 바뀝니다. 자, 하나의 변만 선택했을 때는 하나의 색깔만 바뀌고요. 이 바닥을 선택했을 때는 4개의 변 색깔이 모두가 바뀝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4개의 변이 모두 바뀌도록 바닥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플로우 매테리얼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저는 바닥을 나무 무늬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바뀌었고요.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카페트로 한번 바꾸고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이런 카페트 질감이 나죠. 벽 색깔도 좀 바꿔줄게요. 벽 색깔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제 벽 색깔과 높이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플로우 플랜에서 선택을 전체 하시고요. 벽을 벽돌로 한번 이렇게 지정을 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벽돌의 크기 이런 걸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바깥쪽과 안쪽의 벽을 색깔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봤을 때 제가 이제 벽돌로 할 수도 있고 요거를 이렇게 칩으로 할 수도 있고 콘크리트 타일로 할 수도 있고 벽으로 할 수도 있고 커스텀 뭘 해서 내가 어떤 텍스처를 넣을 수도 있고요. 글래스 안벽과 바깥벽을 다르게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요게 안쪽이 되고 요게 바깥쪽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안쪽이 되고 그리고 바깥쪽은 브릭월로 바꿔주겠습니다. 약간 타일이 들어가서 아까 화장실 같기도 하네요. 이렇게 지정이 됐고요. 지정이 안 된 부분도 있잖아요. 이거는 바깥쪽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 하나하나씩을 또 세부적으로 바꿔줄 수가 있거든요. 이 선택을 하고 이제 여기에서 서브웨이 타일 이렇게 해주고 바깥쪽은 이제 요거잖아요. 요거가 지금 디폴트 색깔 지정해놨네요. 여기도 디폴트 그리고 색 지정을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세이브 하게 되면 안에는 타일, 바깥쪽은 벽돌 그리고 이어지는 내부는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공간 하나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제 문을 넣어 볼 건데 문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도어에 있고요. 다양한 문이 있는데 이거는 프리미엄이고 저는 주로 유리문을 사용을 합니다. 이걸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게 넣었을 때 이제 조금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다 넣으면 문으로 이렇게 이어지겠죠. 벽을 따라서 이렇게 넣고 던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 열렸는데 들어갈 수가 없죠.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이 문의 기능이 작동을 해서 들어가지게 돼요. 아직 문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간 하나 가져와 봤고요. 여기에서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전체 사이즈는 이제 플로우 플랜 눌러보면 이 점을 찍어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이게 0, 32잖아요. 이게 전체 크기가 마이너스 50부터
플러스 50까지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50까지 위치를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플러스 50까지 되겠고요. 마이너스 50까지. 이렇게 하면 길게 되겠죠. 이걸 읽고, 그리고 이어서 넣어주고, 넣어주고, 넣어주고. 이거 오버랩이 돼가지고, 네, 수정이 좀 필요하네요. 네, 이렇게 돼서 또 공간 하나 만들었고요. 이게 플러스 50, 이게 마이너스 50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대의 공간입니다. 플러스 50, 마이너스 50. 여기도 만약에 이제 점을 찍으면 플러스 5, 플러스 XY가 플러스 XY가 50, 50이 되겠죠? 네. 이것도 이제 이렇게 저장해주고, 네, 세이브하면 공간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공간이 만들어졌고요. 여기다가 더 문을 넣어 보겠습니다. 네, 아직 못 지나가는데 반영이 되면 지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공간을 확장하는 법이나 이제 수정하는 법, 그리고 바닥과 벽 타입 설정하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하나의 벽 공간을 선택을 했는데 여기에서 하이트를 올리게 되면 이렇게 높아집니다. 네, 이렇게 높아지고요. 여기에다가 어떤 오브젝트를 배치한 다음에 다시 이 벽의 높이를 낮추면 공중에 떠 있는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5가지 주로 쓰는 거를 넣어놨고 이걸 이렇게 위로 좀 올려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플로우 플랜에서 이 높이를 0으로 바꾸고요. 이제 이렇게 보면은 공중에 떠 있죠? 네, 공중에 떠 있습니다. 사물을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응용하시면 제가 여기 전구 하나 넣어놨는데 벽에다가 붙여서 전구를 넣고 그리고 다시 벽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지붕에 있는 것처럼 넣을 수도 있겠죠. 물론 조금의 수고는 들어갑니다. 유튜브 예제에서는 이 공간을 새로 만들다 보니까 이 커스텀 에셋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쓸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브젝트 넣는 것까지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고급 기능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겠습니다. 카메라 설정하는 방법, 그 밖에 실제로 만들 때 필요한 기능들, 이런 것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에디트 워크, 플로우 플랜 들어가셔서 바닥 선택을 하시면 이 밑에 내려가 보시면 룸 카메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공간에 들어왔을 때 카메라를 어떻게 보이게 할지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점 이동하듯이 이동을 하셔서 여기서 올 테니까 이렇게 보이게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세이브 카메라 하고 그리고 던 하게 되면 이제 이 공간에 들어왔을 때는 이 시점으로 보이게 됩니다. 네, 3인칭으로 바꿔서 들어왔을 때 이렇게 시점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 설정을 하면서 좀 알려드릴 것들이 있는데 이 모어 액션에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스페이스 세팅에 들어가서 이름을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메이크 스페이스 퍼블릭으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팀의 설정을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팀 설정을 바꿀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브랜드도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저희 장애초등학교 걸 보시면 브랜드로 제가 이미지를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기본 이미지로 이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롤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어드민, 관리자와 멤버, 그리고 이제 게스트 모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바타, 이 화이트 리스트는 뭐냐면 등록된 아바타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능이고요.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슬랙 연결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슬랙을 이렇게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연결을 제가 안 해봤는데 팀즈 연결이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팀즈 연결은 그냥 링크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초대할 수 있고 이벤트나 커스텀 필드 여기 이용해서 처음에 접속을 했을 때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즈니스 플랜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1년 결제면 12달러 그리고 월마다 결제면 20달러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사용을 해보려고 20달러짜리를 결제를 한 상태고요. 사용해보다가 괜찮으면 이제 엔터프라이즈나 1년 결제로 넘어가 볼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마우스 이렇게 눌러보시면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건 3인칭으로 봐야 잘 보이겠죠? 네, 3인칭으로 봤을 때 점프하면 이제 여기로 바로 이동하는 거고, 싯다운 하면 여기 바로 앉게 되는 겁니다. 싯다운 히어 하면은 철푸덕 앉아요. 이렇게 철푸덕. 네, 앉게 되고, 그리고 니 다운 히어 하면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애드 스티키 노트 하면은 이제 여기에 포스트잇을 바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점프하면은 스페이스바를 제가 눌렀거든요. 공중으로 점프할 수 있고요. 여기에 그 손 모양이 있는데 이거를 레이저 핸드 하면은 손을 이렇게 들고 가위바위보를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상대방이랑 만나서 이거 선택을 하면 가위바위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기면 이긴 표시, 지는 진 표시까지 나오게 되고요. 그 밖에 이제 악수나 이제 하이파이브 그리고 주먹 부딪히는 것까지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모티콘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레젠터 모드가 있는데 이거를 키시면 관리자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이제 권한이 부여된 사람들만 발표를 할 수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전부 기능이 꺼지게 됩니다. 그때 이게 켜지면 이렇게 여기 옆에 모더레이터라고 나오게 되고요. 이제 레이저 핸드 해서 그 사람만 권한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공간을 만드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스팟을 사용하다가 더 좋은 기능들이나 업데이트되는 기능들, 좋은 꿀팁이 있으면 바로바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씩 사용해 보시고요. 장애초등학교 스페이스는 제가 밑에 더보기를 눌러서 이제 링크를 하나 드릴 테니까 들어가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